6일 지방선거 강원도 광역의원 정수가 3석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석수가 증가하면서 도농 간 정치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이 번복되면서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선 결정 직후 김진태, 황상무 예비후보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차출설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곤돌라 시범 운영을 앞두고 편의시설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산 상부에는 대피시설과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등은 강원도 의원 의석이 늘었지만 정선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정치 분야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거셉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롭게 확정된 강원도 의원 선거구는 모두 49석입니다. 현재와 비교해 지역구 의원 3석이 늘었습니다. 춘천 2석, 원주, 강릉 각 1석씩 이른바 빅3 지역에서 4석이 늘어난 반면 정선은 2석에서 1석으로 줄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광역의원 수는 늘었지만 선거구가 한 개로 통폐합된 정선 지역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인구 기준만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 도내 단일 선거구로 분류된 지자체는 농어촌, 접경지, 폐광지 등 특수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구는 적지만 지역의 대표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선과 인제 등 일부 지역은 광역의원이 101명인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지만 도의원 1명이 지역을 대변하는 실정입니다. 공교롭게도 가 선거구는 농촌으로 형성돼 있고 나 선거구는 폐광지역으로 형성돼 있어요. 폐광지역 목소리도 대변해야지, 농촌 목소리도 대변해야지. 도내에서 광역의원이 1명인 지역은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모두 5개 군으로 이번에 정선이 추가된 겁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감소 우려가 지속됐지만 실제 통폐합이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선 지역에선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당이 도의원 의석수 감소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정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비례대표를 이제 순번을 정해서 공천을 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 넓은 면적의 지역구가 한 석이 줄어드는 정선 같은 곳에 우선해서 양쪽 이제 주요 정당들에서 상위 순번에다 정선군에 도의원 비례대표를 한 분을 이렇게 공천을 하도록 해서 지역 쪼개기로 가까스로 도의원 2석을 지킨 영월군도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4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4개월이나 넘겨 확정됐습니다. 지역의 면적과 산업 구조 등 비인구적 요소를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원도지사 후보의 단수 공천 결정을 번복하며 황상무, 김진태 예비후보의 경선이 결정됐죠. 두 후보의 희비가 재차 엇갈리며 서로 다른 반응을 내비쳤는데 경선 결정 직후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결정이 뒤집히며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단수공천 대상자였던 황상무 예비후보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김진태 후보의 과거 발언 사과 역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식과 정치적인 일종의 밀당 과정을 거쳐서 공관위의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공당의 정상적인 결정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사회생한 김진태 후보는 앞서 당의 컷오프 결정이 불공정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과거 발언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선 향후 선거 과정에서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어떻게든 경선이라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혀 마음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진솔한 내용을 담아서 그 사과문을 작성을 했고, 두 후보는 중도층 확장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한 반면 김 후보는 지금껏 자신이 보였던 소신이 중도층 확장에 오히려 유리하다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과거 비판 발언 문제까지 제기되며 후보자 적합성을 두고도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잦은 문제 발언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일부 단체로부터는 춘천의 망신과 수치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소신과 입장이 너무 자주 이렇게 뭐 바뀌고 해서는 중도를 오히려 설득하기가 저는 어렵다. 두 후보는 숨고를 시간도 없이 곧장 후보자 경선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일반 여론조사, 책임당원 전수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승자를 가립니다. 최종 공천 결과는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차출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강원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보자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후보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당대표의 서울 등판론이 확산되면서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차출설도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최근 철원 출신의 우상호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의원이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지사 선거 소식 보고 왔는데요. 이번엔 각 정당별 도내 기초단체장 공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윤곽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지역에 대한 후보자 단수 공천을 확정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도 기초단체장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김수아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아 기자, 먼저 민주당의 공천 진행 상황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태백과 고성 등 10개 지자체장 후보를 단수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던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후보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관위는 원주, 삼척, 속초, 철원 등 4곳 지자체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고 춘천과 강릉은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시장과 강릉시장 후보는 공천 절차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10곳은 19일 단수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 고성 8개 지역은 현역 단체장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 양양군수 후보로 김정중 전 강원도 의원이, 화천군수 후보로 김세훈 전 화천군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다만 동해와 영월 지역 공천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춘천과 강릉 지역의 공천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가 한창이라고 하던데요. 결과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13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일부 공천을 확정했고 일부는 경선 후보자를 결정했는데요. 1차 컷오프로 6명의 후보자가 탈락했는데 이 중 4명이 전직 시장 군수입니다. 춘천시장 선거 후보에 나왔던 이광준, 최동용, 김영일, 변지량 등 4명의 예비 후보가 탈락했고 태백시장 김현식 후보, 영월군수 박선규 후보도 쓴잔을 마셨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화천의 최문순 후보, 양양의 김진하 후보, 횡성의 김명기 후보는 단수 추천으로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기초단체장 경선을 치르게 된 곳은 철원, 양구, 태백, 삼척, 속초, 인제, 홍천, 영월 등 8곳입니다. 특히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 여부를 챙기고 있는 춘천시장과 원주시장 후보도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장 경선 대상자는 이상민, 한중일, 최성현 예비후보가, 원주시장 경선 대상자는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탈락하면서 전병선, 원강수, 박동수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경합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도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무소속 출마도 예상이 되는 건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대부분의 예비 후보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식 태백시장 예비 후보와 박선규 영월군수 예비 후보도 지지자들에게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단행할 경우 선거 구도는 양강 구도에서 다자간 경쟁 구도로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아 기자였습니다. 이제 요즘은 점점 젊은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신중년이나 뭐 그런 말이 많이 탄생되기도 하는데요. 많이 일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놀 수 있는, 노는 방법을 아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코드가 저희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본다거나 함께 꽃정원을 이렇게 감상하러 간다거나 그런 것을 춘천시에서 지금 이미 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노인들도 전문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건강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우리 춘천시에 많이 계십니다. 교육도 받고 또 교육에 연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 관리기관들 이렇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X세대니까 거기에 걸맞게 나이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건강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서적인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꽃을 가꾼다든지 또는 국가 정원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다듬는 그런 시민 정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에 그 시니어 즉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심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안정된 그런 노후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재단 춘천 지혜의 숲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교육장이 아주 협소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그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저와 같은 신중년의 은퇴자들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교육받아서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이제 고령의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이 한 35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고령의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도시락 배달 사업을 아주 좀 크게 확장, 한 1000여 명 정도는 늘리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